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담임입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소위 말하는 내놓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기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본인 아버지가 친자 포기를 해서 고아가 될 판에 이모가 3살 때 입양을 했습니다. 이모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자신의 자식이 둘이나 있는 상태라 이 아이에게 정을 주지 못하고 주로 매로 키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입양 사실은 절대로 숨기고 키우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어려부터 밤늦게까지 집 밖으로 돌고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하니 만나는 다른 선생님들마다 힘들어하시며 혼내기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옆에 불러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면 가만히 제 손을 잡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떠들고 저와 아이들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마냥 예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문제아이를 잘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과 아이의 미래가 불행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매우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과 교사로서 무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일어나서 화도 납니다.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네. 인생은 선택이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삶의 현실이다. 이게. 현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작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매우 작은데 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상상이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많은 것 같고 또 해줄 수 있는 일도 매우 많은 것 같은 착각, 또 그래야 된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가볍고 기쁘고 재밌고 그러지가 못하고 항상 무겁고 힘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일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몇 개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건 선택인데 또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해줄 수가 없고 그 중에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거든요. 잘 선택한다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자꾸 생긴다. 근데 선택을 할 때 너무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있는 닿는 대로 그냥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에 따른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도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모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또 양모로부터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성이 좀 삐뚤어졌다.
세상 누구도 못 믿는다. 그래서 막 제 맘대로 다 하자. 그럼 이 아이를 내가 그럼 엄마가 못 준 사랑, 양모가 못 준 사랑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했으면 이 아이는 벌써 배신을 몇 번 당했는데 내가 또 정을 줘놓고는 또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왜? 책임을 못 져서 버리면 그 아이가 볼 때는 배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임의 문제. 손을 꼭 잡아줬으면 꼭 잡아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일을 벌리면 나중에 그 아이에게 도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런 문제에서 내가 볼 때는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 고치든 못 고치든 관계없이 못 고치더라도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못 고치더라도. 그 못 고치고 말썽꾸러기 아이도 누군가는 그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쯤 이 세상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애를 고치려고 하잖아. 야단을 치면 고칠까? 따뜻하게 해주면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하잖아. 그냥 애 그냥 생긴 대로 놔놓고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미워하고 성질 내고 막 난리인데 난 딴 건 못 해주더라. 애를 그냥 그런 아이도 내가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특별히 애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남을 고칠 수 있어요. 아이고, 자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고쳐요? 말은 사랑이 부족하다, 애가 어떻다, 뭐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내 심리의 가장 근저에는 애를 고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자학했다가 안 고쳐진 애를 미워했다가 가만두는 부모하고 또 문제제기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싸움이 애하고 싸우고 학부형하고 싸우고 지금 또 자기 자학하고 글 속에 세계가 다 들어있잖아. 그죠? 그 애도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 선생으로서 애 제대로 그런 애 나는 부모님 문제 애 문제 이렇게 되잖아.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버려요. 이럴 때. 그게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라는 거지. 그냥 놔놓고 그렇게 행동하면 보통 평소에 보통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이뻐지나 미워지나? 미워지잖아. 그거 미워하지 않는 수준만 해도 얼마나? 그건 나 혼자만 노력하면 되잖아. 그건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반해는, 그 아이를 이해해야 반해는 힘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참게 되니까 참으면 어때요?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죠? 그럼 또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제가 반애기만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참고 반해는 거 하고 그냥 반해는 거하고 좀 달리. 참고 반해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그 힘들지. 애가 수업 시간에 떠든다 이거지. 응? 그러면 이제 그게 떠들면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리 나와라 해가 앞에서 한번 떠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크 줬어. 앞에서 니 한번 발표해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 아무개 얘기 한번 들어보자. 지금 굉장히 말하고 싶나 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되지.
안 그러면 수업 끝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렇게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그 스트레스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 서서 한번 접근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결이 된 거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무겁게 접근하면 안 돼요. 무겁게. 그래서 내 능력을 과신도 하지 말고 또 그거 안 된다고 자학도 하지 말고 고치려니까 벌써 이게 힘이 들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이제 자꾸 이게 방법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애한테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아이 얘기도 들어주고 어떤 사고를 쳐도 어때요? 내가 애 편이 좀 돼준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네 잘했다 두둔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오도갈 데 없는 사람을 내가 포용해 준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서 이제 애가 이 뭐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은 자기 편이구나 라든지 자기를 이렇게 내치지는 않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막 아끼고 사랑하고 그건 아니다도 이렇게 내치지는 않는 이 사람은 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도 사람들이 내치니까 칠 거라고 미리 짐작한단 말이야. 그러지만 안 해도 애가 조금 감동을 느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면서 이제 방법을 그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다든지. 근데 그 항상 마음에서 조급해져. 이걸로 그냥 희망이 약간 보이면 이러면 고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고칠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라도 내가 좀 수용해 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업 시간에 떠들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가끔 발언도 시켜도 보고 또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러니까 네가 수업 시간 떠들었기 때문에 별로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든다는 거야. 할 말이 많구나. 나 나와서 한번 해볼래. 둘이가 얘기하면 둘이 나와서 한번 해봐라. 혼자서 떠들면 혼자 나와서 해봐라. 또는 끝나고 아까 할 얘기 많던데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해볼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보고 지나치다 싶으면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하면 되잖아. 이 아이가 조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들어서 이게 전체 수업을 진행을 내가 좀 할 수가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 수업할 동안에 이 아이 개인 지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되지.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방법을 찬찬히 연구를 해보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에서 이놈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 그 아이가 피해 입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고 또 질문하세요.